토트넘이 에버턴과의 경기에서 2대0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 해리케인, 히샬리송이 공격으로 나선 3-4-3 전술로 경기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축구 팬들은 페리시치가 또 선발 출전하면서 다시 손흥민과 페리시치 조합에 대한 논쟁이 커졌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페리시치가 중원을 비우고 최전방으로 달려가는 바람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갑자기 히샬리송이 종아리 부상으로 교체되면서 결국 손흥민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오늘 경기를 마치고 큰 이슈가 된 것은 케인의 페널티킥과 히샬리송의 부상입니다. 케인의 페널티킥은 에버턴 팬을 중심으로 케인의 다이빙 사기가 또 시작되었다는 지적이 올라왔습니다. 월드클래스의 다이빙 실력이라는 조롱의 SNS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히샬리송은 후반 9분경 갑자기 종아리 쪽 통증을 호소하며 비수마로 교체되었습니다. 영국 풋볼 런던의 롭 게스트 기자는 경기 종료 후 믹스드 존에서 인터뷰를 진행 중인 히샬리송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히샬리송은 목발까지 짚었고 눈물까지 흘리며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브라질 축구 팬들에게는 월드컵에 출전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충격을 주었습니다. 콘테 감독도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히샬리송은 맨유전에 참가하지 못하게 되었다.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히샬리송이 비수마로 교체되어 그라운드에 들어왔을 때 포메이션이 3-4-3에서 3-5-2 시스템으로 바뀌게 됩니다. 공격진의 변화가 이루어졌고 손흥민은 케인과 투톱으로 변신했습니다. 이후 단순해지고 간결해진 공격 축구로 에버턴을 괴롭혔습니다. 후반 11분 페리시치의 크로스가 손흥민의 헤딩 슈팅으로 연결되었고 후반 14분에는 케인이 페널티킥까지 얻어내게 됩니다. 여기에 호이비에르가 추가골을 터뜨리며 완승을 거두게 됩니다. 축구 전문가들은 히샬리송이 빠진 후 투톱 체제로 전환되면서 생긴 결과이다. 공격진의 선택이 분명해지면서 큰 어려움이 없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동안 토트넘의 가장 큰 논쟁은 손흥민과 페리시치의 조합에 대한 지적입니다. 페리시치의 선발 출전이 발표되면서 페리시치가 또 최전방까지 내려갈 것이다. 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세세뇽이 있을 때와 페리시치가 있을 때 손흥민의 공격력이 확연히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페리시치가 히샬리송보다 더 전방으로 올라오면서 3-4-3 전술까지 무너뜨렸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중원을 책임져야 하는 페리시치가 최전방으로 계속 올라가는 바람에 빈 공간이 발생하고 위험한 상황에 처한다고 지적합니다. 데이비스와 다이어, 로메로, 도어티와 페리시치와의 히트맵을 보면 확연히 차이가 있음이 확인이 됩니다. 실제 축구 팬들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근거를 가지고 페리시치를 지적합니다. 왜 손흥민이 윙백을 해야 하고 페리시치는 스트라이커로 뛰고 있을까? 콘테는 설명해야 한다. 페리시치가 플레이 스트라이커로 나가면 손흥민은 제대로 플레이를 할 수가 없다. 페리시치가 전방으로 달려가고 손흥민이 중원을 지키는 모습이다. 급기야 페리시치가 손흥민을 죽이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 히샬리송이 부상으로 나가고 손흥민과 케인의 투톱이 되면서 토트넘이 가장 강할 때의 포메이션이 검증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3-5-2로 간 후에 8개의 슈팅을 쏘았다. 결국 3-5-2 포메이션이 토트넘을 살린다. 일부 팬들이 오늘 경기의 MOM은 히샬리송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히샬리송 때문에 우리가 3-5-2로 가서 에버턴을 이길 수 있었다. 투톱을 임증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다. 축구 팬들이 통계로 확인하고 히샬리송이 부상으로 나가게 되면서 손흥민의 경기력은 최전방 스트라이커라야 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당연한 사실을 콘테 감독에게 구구절절 설명하는 토트넘 축구 팬들입니다. 다시 페리시치를 최전방에서 뛰어다니게 한다면 엄청난 반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